띠리릭. 밤길 운전 중 갑자기 뒤에서 번쩍하는 카메라 불빛.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방금 노란불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였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작스러운 단속 카메라 불빛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신호가 바뀌는 그 1, 2초 사이에 멈출까 달릴까 혼란스러웠던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살면서도 교차로 앞에서는 여전히 가끔 당황스럽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 많아져서 길을 다니다 보면 정말 신경이 곤두서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출퇴근길을 운전하는 분인데 요즘 카메라 때문에 운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긴 한데 정작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나이대 분들은 대부분 운전 경력이 10년, 20년은 좋게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최신 카메라 시스템 앞에서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바로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교차로에서 노란불을 만났는데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서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지나갔는데 그 순간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덜컥했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과태료 고지서가 올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다행히 안 왔지만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런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 순 없구나.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공부였어요. 경찰청 자료도 찾아보고 교통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카메라 설치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카메라 기술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예전에는 앞에서만 찍었는데 이제는 뒤에서도 찍고 구간 단속도 하고 심지어 턱없이 빨간불 진입도 다 잡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원리를 알고 나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이제는 교차로 앞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50대 이후로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 검색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번거롭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그런데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운전에 도움되는 꿀팁들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카메라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원리와 비밀, 그리고 억울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운전까지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노란불에서 멈춰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 확신이 생기고 최신 후면 단속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게 되며 교차로와 구간 단속 구역에서 편안하고 당당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카메라가 무조건 가혹하게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카메라는 생각보다 관대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불안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노란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을 이미 지나간 상태라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맞아요. 급정거하다가 뒷차와 추돌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지선 앞에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고요. 이렇게 기본 원칙만 알아도 헷갈릴 일이 줄어들어요. 또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인 속도로 운전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카메라가 잡는 건 정말 심각하게 과속하는 차량들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억울한 과태료와 벌점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까지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어서 온 가족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내용들인데 알고 나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 같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운전 중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노란불이잖아요. 멈출까 그냥 갈까? 노란불에 교차로 중간에서 서 있으면 단속될까?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노란불이 켜졌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미끄러질까 봐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순간 카메라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지선 근처에 센서가 차를 감지해서 바로 찍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도로 속에는 루프 센서라는 게 숨어 있어요. 마치 도로 밑에 거대한 고리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센서가 차량의 위치와 이동을 감지하는 거죠. 단속 카메라는 이 센서와 연동되어서 정확한 타이밍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단속은 빨간불 이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었다면 그 자체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빨간불로 바뀐 후에 정지선 뒤쪽 센서를 밟고 지나가야 비로소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빨간불과 센서 밟음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단속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던지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같은 기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애매한 상황이 있죠.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노란불에 정지선을 이미 넘어섰는데 멈추자니 교차로 한가운데 서야 하고 그냥 지나가자니 신호위반 같고 후진하기는 너무 위험한 그 지점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데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단속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법상으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후진은 절대 금지예요.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이제 단속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에는 단속 카메라라고 하면 교차로에 서 있는 정면 카메라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해졌어요. 마치 카메라들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고정식 단속 카메라부터 볼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큰 카메라 박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카메라 자체가 속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로 속에 설치된 루프 센서가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는 번호판만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센서가 이미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꼼수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들 말이에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삼각대처럼 생긴 장비나 갑자기 나타나는 단속 부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날 실제 장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정말 헷갈려요. 마치 속임수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장비는 레이저 방식으로 최대 1km, 200m 전방 차량까지 속도 측정이 가능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즉, 장비가 보였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치 스나이퍼 같은 정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구간 단속 카메라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두 군데에서 차량을 촬영해서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이건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구간 중간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아도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km 구간을 6분에 통과했다면 평균 속도가 100km라는 게 바로 계산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천천히 갔어도 처음과 끝의 시간차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후면 단속 카메라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봐야죠. 과거에는 정면만 찍다 보니까 카메라 지나자마자 속도를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뒤에서 찍어요. 차량이 카메라를 지나고 난 후 10에서 20m 뒤에서 뒤 번호판을 촬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 됐어요. 정말 기술이 무섭게 발전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영상 분석으로 번호판, 차종,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행 습관까지 자동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급가속, 급감속, 차선 변경 패턴까지 다 분석해요. 마치 운전자의 성격까지 파악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 운전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운전 패턴 자체가 위험 운전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분명 계기판에는 100km였는데 왜 단속됐지?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혼란이잖아요.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 정말 답답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계기판 속도는 일부러 높게 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제조사가 법적으로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하도록 설계한대요. 그 이유는 운전자가 실제보다 낮게 인식해서 과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정말 세심한 배려인 거죠. 타이어 크기, 마모 상태, 공기압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해요. 법적으로는 실제 속도 더하기 10% 더하기 6km까지 계기판에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100km라면 계기판에는 116km까지 표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단속 카메라는 GPS를 이용해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해요. 타이어와 상관없이 정확한 실제 속도만 기록하는 거죠. 마치 과학 실험실에서 재는 것처럼 정밀해요. 그래서 핵심 팁을 드리자면 제한 속도. 60km 도로에서는 계기판을 55에서 58km 정도로 맞추시면 안전해요. 이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우회전 단속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회전할 때 사람만 없으면 그냥 통과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정말 엄격해졌어요. 2023년 이후로는 정지, 보행자 확인, 서행이 원칙이에요.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 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더라고요. 전용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별도의 우회전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요즘은 드론 단속까지 등장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 하는 생각으로 돌아도 단속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말 어디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속 면역력을 키우는 8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첫째, 도로 표지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계기판을 확인하세요. 표지판이 진짜 정답이거든요. 둘째, 교차로 100에서 150m 전부터 미리 감속하세요.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게 최고예요. 셋째, 내비게이션 알림은 참고만 하고 맹신하지 마세요. 가끔 업데이트가 늦을 때가 있어요. 넷째,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이것도 속도 오차와 관련이 있거든요. 다섯째, 구간 단속 구역에서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여섯째, 우회전할 때는 정지, 보행자 확인, 서행을 꼭 지키세요. 일곱째, 후면 카메라 지역에서는 지나간 후에도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덟째, 단속 여부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하세요. 궁금해서 밤잠 설치지 말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8가지만 지켜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이 왔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시면 될지 정리해 드릴게요. 운전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겠지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노란불에서 괜찮겠지, 지나가도 카메라 앞에서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우회전할 때 괜찮겠지, 빨리 돌면.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바로 그 괜찮겠지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사실 카메라는 생각보다 관대해요. 노란불에서 정지선을 넘는 건 대부분 단속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빨간불 이후에 센서를 받는 거죠.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단속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이제는 자신 있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란불이 켜졌을 때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시면 돼요. 급정거에서 사고 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후면 카메라의 등장으로 과거의 꼼수 운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뒤에서 다시 밟는 그런 운전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운전하는 게 최고예요. 우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추고 확인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마음도 편해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잖아요.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건강하게 돌아가야 하고요.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카메라 원리를 알고 나니까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운전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부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보세요. 그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억울한 벌점과 과태료까지 막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계기판과 실제 속도의 차이도 이제 아시잖아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는 계기판으로 55에서 58km 정도만 지키시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고 단속 걱정도 없어요. 구간 단속 구역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교차로에서는 미리 감속하고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정지하고 확인하고요. 정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어 관리예요. 마모되거나 공기압이 부족하면 속도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단속이 걱정되시면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밤잠 설쳐가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안전운전이에요. 카메라도 새로운 법규도 모든 게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원리를 알고 원칙을 지키니까 당당하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운전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 오르고 잠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만 잘 지키시면 정말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운전을 배우고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요즘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들 정말 소중해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모두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운전하시는 소중한 분들과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도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길 위가 평화로워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제가 알아낸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운전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